안녕하세요. 봉도사 쪽집게 정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그 혐의를 좀 차근히 볼게요. 2시 7분인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구속기간이 며칠이냐 하면요. 구속기간이 10일입니다. 지금은 뭘 하냐면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수사를 하는데 자주 출석도 안 하고 출석도 지 맘대로 하고 불러갖고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밖에 있으면서 자꾸 주위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수사를 할 때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이럴 경우에요. 그리고 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구속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판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증거인멸의 혐의가 높다 그랬어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자, 오늘 많은 말씀 들었겠지만 정리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오전 2시 7분께라고 하는데, 자, 특검에서 제시한 그 법 위반 혐의는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건 뭐 이런 거 있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영서류 손상, 대통령 경호법 위반, 법인 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법을 쭉 하게 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두세 개 적용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된 거 그 서류나 문서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제 특검 쪽에서 이제 뭐 특검 대변인도 얘기를 할 거고, 그 기자들이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취재도 됐을 건데, 자, 하나씩 한 5가지 정도가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5가지 정도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한 5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계엄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겠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 두 번째가 수사를 대비해서 내란 공범들 무슨 그 군사령관, 특전사 사령관, 경호처장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비아폰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그 폰이에요. 정보 보안을 요구해서. 공범들의 비아폰 기록을 삭제 지시하는 등. 여기 두 번째입니다.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기록 삭제를 지시했어요. 증거인멸이죠. 자, 여기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윤 대통령의, 그러니까 윤석열의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이 누구냐면 대통령 부속실장인 강의구예요. 강의구는 이름을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근데 김성훈 또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에요. 요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사관에서 조사를 받는데 오늘 이제 윤석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변호사가 없어. 그 사람들 변호사는 못 된다 그래갖고 내 변호사를 그쪽으로 보냈는데 근데 이제 판사들은 어떻게 봤냐면 자, 이 두 사람들이 수사를 받으면 그냥 누구의 의견 개진이나 방해 없이 수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사를 받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윤석열의 변호인을 보내서
진술을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 이런 건 완전히 증거인멸이죠. 그런 사이에 200명 넘어갔으니까 또 이제 박수를 또 치겠습니다. 이거 박수를 안 치면 또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고, 저도 안 좋고. 자, 그리고요, 요게 이제 네 가지죠. 요게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그동안 여러 차례 소환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도망할 염려도 있다. 사실 도망할 염려는 없어요. 없는데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근거 자체는 증거인멸과 도망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한 거고, 서울구치소에서, 여러분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이제 다른 데서 전혀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드려야지. 자, 일단 이렇게 20일이 됩니다. 20일 동안 구속돼 있어 10일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또 10일을 연장을 해갖고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일 동안 20일 동안 특검은 뭐를 하냐면 20일 동안 조사를 마쳐야 돼요. 조사를 마치고 기소를 해야 됩니다. 기소를 해야 돼요. 기소를 하면서 구속 기소를 해야 돼요. 보통 요즘은 그 불구속 재판 원칙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는데 재판 받읍시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금 그 사법부의 풍조가 불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자, 불구속 기소를 하겠습니다가 요즘 저도 지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러는 건 불구속 기소한 거죠. 근데 윤석열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요. 그리고 기소할 때도 구속 기소입니다. 구속 기소예요. 20일 지난 다음에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돼요. 20일 안에 기소를 못하게 되면 20일 있다가 나옵니다. 석방해줘야 돼요.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구속수사일이 20일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구속 기소할 겁니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 어제 새벽에 2시 7분에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지, 검찰청에서 대기하는지, 근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로 구속 수사로 넘어갑니다. 지금도 역시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에요, 피의자. 필립님, 제발 그 방송에 신경 좀 끄세요. 그리고 필립님 국힘으로 가세요, 그냥. 저런 사람들 내가 대응해 주길 바라면서 여기 들어온 것 같아. 민주당이 네 당이냐 신경을 끄라 그러게 내 당이야, 민주당은. 예? 그리고 미국 사람이야? 그럼 미국 사람이 영어로 써야지, 필립. Philip, are you American? Write down in English, please. If you're American. 어, 예. 정신질환자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 뭐라고 계속 그 저거 해갖고. 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제 2시 7분에 구속이 됐잖아요. 서울구치소 아마 보안과장, 그 다음에 구치소장도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어, 구치소장이 야밤에 비상대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구치소는요, 전국에 있는 40개 구치소, 교도소 중에 서울은 구치소도 있고 교도소도 있거든요. 구치소하고 교도소의 차이를 또 구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미결들, 형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 그 피고인들이 있는 곳을 구치소. 그 다음에 형이 확정돼갖고 이제 징역을 살러 가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교도소. 이걸 왜 사람들이 모르냐면 어제 그저께 제가 그 남부교도소 면회를 갔잖아요. 남부교도소 면회 갔는데
남부 교도소는 뭐라 그래?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구치소는 미결, 아직 형이 확정 안 된 사람들이 사는 곳.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자녀 형기를 사는 곳. 그럼 지금 조국 장관은 조국 대표는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남부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도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구치소가 있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교도소가 있어. 근데 면회를 왔는데 거기 온 분들이 감옥도 살아보시고 오른 분들도 있는데 구치소, 교도소 구분을 안 해갖고 우린 교도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리 가고 교도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그게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여기 민원실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어디 민원실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남부 그리고 구치소인지 교도소인지 구분을 안 하니까 뭐 국회의원이고 거기서 감옥을 살았던 분들은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남부구치소인가 교도소인가 그래갖고 구치소에 가 계시면 안 되고 지금 교도소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구형과 선고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왜? 감옥 얘기는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예? 그래서 어제는 그 구치소로 이제 넘어갔죠.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구치소는 여러분 오늘 보면은 12평방미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평방미터. 그 12평방미터는 한 3.5평쯤 되죠. 3.5평. 일반 재소자들은 0.8평에 삽니다. 0.8평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우면은 감옥이 손이 이렇게 닿아요. 예? 감옥에 손이 닿아요. 여러분 그 옥황상제님 이거 교도소 살아보셨나 보지? 잘 아나? 교도소 안에 생활이 이거 무척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들어가는데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때도 보니까 3.5평에 살았어요. 3.5평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한 언론사에서 이걸 그린 겁니다. 자, 교도소 3.5평짜리 감옥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가상하면서 실제 모습이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잘못 그린 거예요, 이거. 일단 제일 위에 보면 폐쇄구로 CCTV 있잖아요. 감옥 안에는 폐쇄로 CCTV가 없습니다. 재수자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럼 자는 거 거기서 뭐 하는 거 다 들여다보거든요. 복도에는 있어요, CCTV가. 이게 바뀌었고 안에 CCTV가 있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감옥에 CCTV 있는 순간 바로 인권위원회에 제소됩니다, 이거. 감옥 안에 CCTV가 없고 교도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틈, 요렇게 창문이 있거든요. 창문 안으로 계속 안을 감시해요. 안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 CCTV 없고. 자, 이렇게 뭐 칸막이가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교도소 안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요 뭐 TV 있는 칸막이 있고 변기 있는 칸막이인데 요렇게 방 안쪽 저 구석에 그 문이 있는데 문이 있고 문은 유리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게 아니라 비닐로 막혀져 있어요. 투명 비닐로. 왜냐면 유리는 깨갖고 사고를 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변기도 있고 수도가 나옵니다. 한 20, 30년 전에 수도가 안 나왔어요, 여기에. 물을 떠갖고 갖다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도소하고 좀 다른 게 일반 재수자들하고 다른 게 방 안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요게 특별한 차이예요. 일단 넓어요. 일반 재소자들 비해서 3.5배 정도 넓고 그 다음 안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저는 이런 방에 안 살았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에 밥상이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반 재수자들은 밥상 없습니다. 밥상도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흉기가 될 수 있었고 밥상을 안 줍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제대로 그린 것 같고 그래서 밥상 있고 싱크대 있고 여기 3.5평짜리인데 여러분 이 3.5평이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그것도 좀 아셔야 돼요. 이 3.5평은요 그 소파 여러분 소파라고 혹시 아시나요? 한미 행정협정이에요. 그 한미 행정협정 그러니까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서 미군이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하면 구속을 시킵니다.
그럼 구속시키는데 미군들은 미국 법에 준해서 교도소 공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한미행정협정에 미군을 주는 평수가 3.5평이에요. 미군이 있는 것에 준해서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주는데, 그럼 김건희 씨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김건희 씨는 0.8평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0.8평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겠어요. 3.5평에 줄지. 근데 김건희 씨는 정확하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이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0.8평에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하고는 방이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이게 서울구치소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간혹교도소가 3층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서울구치소는 지은 지 한 80년 중반에 졌으니까 지은 지가 지금 40년이 된 아주 오래된 데예요. 서울구치소 들어갔는데 서울구치소는 징역 살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문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좀 다닥다닥 져갖고 자연 환풍이 잘 안 돼요. 겨울에는 엄청 이게 안에 공기가 안 좋고, 여름에는 다른 교도소보다, 지방에 있는 교도소보다 훨씬 덥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실내 온도가 제가 추정컨대 오늘 같은 경우 42, 3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실내 온도가 밤에 되면. 그리고 교도소 지붕은 지금 2층에 놓을까? 2층에 놓을까? 2층에 놓으면 슬라브 때문에 뜨겁고 1층에 놓으면 밑에서 습도가 올라서 뜨겁고, 그리고 선풍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어컨 없습니다. 선풍기 있고요. 선풍기는 50분 돌고 10분 멈추고 타이머를 해놔갖고. 왜? 저게 이제 과열되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50분 돌다 10분 멈추고 50분 돌다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우리가 막 켰다 껐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안 꺼요. 계속 돌려요. 너무 더우니까. 자, 서울구치소는 자연 환풍이 잘 안 됩니다. 무척 징역 살기가 힘이 들어요. 겨울에는 그래갖고 안에 그 담요로 쓰거든요. 담요에서 먼지 많이 나오잖아요. 담요 때문에 그 실내 공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갖고 막 천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여름에는 덥고, 여름엔 더운데 또 공기도 안 좋으니까 호흡기 질환이 또 생길 위험성이 있어. 무척 안 좋은 데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뭐 좋은 데로 보내 왜 보내요? 여러분, 윤석열이 두 가지만 보세요. 조국 장관,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장관에게 했던 행위를 보세요. 가족들은 그냥 멸문죄화 시켰잖아요. 정경심 교수, 여러분, 그는 한 3년 넘게 살았어요. 예? 3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보세요. 내가 어제 뭐 기사 보다가 답답한 게, 그, 조민 입학 취소했잖아요. 조민 고졸입니다, 지금. 예, 부산대 의대 입학 취소하고 의사면허증까지 그렇게 악랄하게 했던 정권이고, 악랄하게 하는데 앞장섰던 놈이 윤석열이에요. 근데 지금 그 박사학위 국민대서 그 김건희 취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취소를 못 시키고 있어. 왜 못 시키고 있냐면 그 숙명여대인가요? 숙명여대 어쨌든 석사학위가 취소가 됐어요. 그럼 석사학위가 취소가 됐는데 그 확인증을 띄워야 되는데 본인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범죄 행위인데 무슨 본인 인증이 필요해? 아니, 교육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조민할 때는 그렇게 그냥 천강석화처럼 하더니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갖고, 그럼 윤석열 여기 들어가갖고 지난 30년 동안 검찰을 하면서 조국 장관한테 그랬죠.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완전히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호감이 처음에 높았던 게 그냥 완전 악마시켜버리니까. 그거 자기가 한 것만큼 다 당하는 거예요, 이제. 예? 한 것만큼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제가 나중에 여기 끝나면 이제 김건희 얘기도 할 텐데 보통 부분 함께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칙을 깬 게
원칙을 깬 게 윤석열이 깼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있으면 원칙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건희 건도 훨씬 커요. 더 많습니다. 16건이야. 16건인데 새로운 건 또 나왔어. 17건이야. 김건희도 구속시켜야죠. 불구속, 불구속 재판을 받아? 안 돼요. 왜? 저기도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을 통해서. 음. 어쨌든 그래서 저기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20일 안에 구속영장을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죠. 기소를 하는데 구속 기소를 합니다. 불구속 기소가 아니라 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구속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1차 구속 기간이 2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2개월 연장해갖고 6개월 동안 구속이 됩니다. 그 안에 윤석열은 보석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보석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칠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것과 특검이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특검이.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잠깐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못 드렸는데, 자, 이제 특검이 6개월 뒤에 이제 구속 기소를 하잖아요? 그럼 특검 중에 정말 국가와 이 헌신성과 소명의식이 있는 분이 내가 끝까지 그 공소유지를 하겠다. 공소유지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특검은 보통 6개월 동안 수사만 하고 다시 자기 로펌으로 돌아가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소명의식을 갖고 진짜 윤석열을 끝까지 이거 유죄를 대법까지 확정을 받으려면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집에서 애들 교육도 시켜야죠. 부인 돈도 벌어줘야죠. 그러니까 부인이 특검으로 오게 되면 공무원 월급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국회의원보다도 못 받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뭐 연봉 한 1억 좀 넘는 1억 한 2, 3천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이제 이 특검 수사 기간에는 본인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근데 6개월 지난 다음에 재판까지도 책임을 지게 되면 이분들이 3년, 4년 동안 로펌으로 못 돌아가. 그럼 주위 가족들과 막 이런 분들 등살에 못 살아. 그럼 이 공소 유지, 재판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재판은 누가 해야 돼요? 재판은 검사들이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검사들이 재판을 대충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꼴이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사법농단했고 양승태 구속시켰잖아요. 양승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양승태와 그 판사들 꽤 많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한 2, 30명 됐거든요? 그분들 거의 다 무죄로 나왔어요. 양승태 사법농단은 거의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에 특검이 구속까지는 다 시켜. 기소까지 다 해. 그리고 일정 정도까지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재판 과정에 들어간다면 1심, 2심, 3심. 1심, 2심, 3심 이 시간이 3, 4년 걸리는데 그동안에 특검에 파견되어 나온 변호사들이 특검보 이런 분들이 계속 여기에 있을 수 없으면 검사들이 나와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검사들이 내 사건이다 생각하고 악착같이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진수 차관 오고 뭐 윤석열 라인에 검사들이 왔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비판하지 말자. 대통령의 판단이 일단 윤석열 구속시켜놓고 윤석열 일당들 내란 세력도 구속시켜놓고 이 공소유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했을 것이다. 그분들이 재판에 와야 되거든요. 그 검사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그분들을 설득해갖고 같이 갈 거다. 대통령이 이렇게 인터뷰했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면요, 바꾸면 됩니다. 이 집행자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아, 의지는 강하구나. 그리고 지금 이 검찰들을
에이스라고 했던 특수부 검사들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 사정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지금은 좀 지켜보자고 하는 거예요. 나라모 광고하고 여러분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도사, 나라모. 자, 이거 보세요. 비디오 캡처까지 해서. 자, 20년 전에 봉도사 머리 빠진 모습. 여러분, 300명 무너지기 전에 빨리 이거 나라모 광고가 끝내야 돼요. 자, 네이버 카페에서 나라모와 풍성교를 네이버에서 나라모를 검색해 주시고요. 그다음 카페에서 풍성교 검색하면 풍성교 들어가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자, 내가 먹고 이렇게 났습니다. 이래요. 내가 먹고 이렇게 났습니다. 이거 올려요. 자기들이 직접 올린 거예요. 예? 직접 올린 거라니까 이렇게. 내가 먹고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모의 특징은 그 먹으면 납니다요.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2011년서부터 현재 탈모제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중에 먹는 거는 거의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없어요. 거의 99.99%가 샴푸입니다. 나라모는 먹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거는 40가지 곡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남성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 프로페시아류 이런 호르몬제는 그 건강 이상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먹는 분들은요. 덜 빠지기는 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빠지신 분들 또 주위에 머리 빠진 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라모 광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보세요. 오늘 그 여론조사 했더니 윤석열 구속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몇 퍼센트예요? 71%예요. 이재명 대통령 그 국정수행 지지율 65%. 막 계속 고고행진입니다. 올라가요, 계속. 예? 윤석열 구속 찬성 71%. 그 국힘이 지금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응을 못해, 이 양반들이. 뭐 지금 협치한다 그러더니 뭐 독재로 가고 이제. 아, 지금 이재명 독재로 가더니 이게 독재라고 하면 지지율이 어떻게 65%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인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적폐청산 이런 말도 안 해요. 그 민주당에서 가끔씩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적폐청산이 아니라 내란을 저지른 자들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란 뭐 등등 특검 3법 올리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입법부의 그 의견을 존중한다. 그 법안 통과된 거에 대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한 거예요. 끝. 그리고 지금은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국회에서 한 대로 특검이 구성이 돼서 국회는 누구의 뜻입니까? 국민 여러분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국힘은 진짜 잘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못해라 그러고 고살 지내고 있는데 국힘은 할 얘기 없고 자 보면은요. 앞으로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덕수 총리죠. 그다음 두 번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세 번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자, 하나씩 봅시다. 음, 자,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요.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주목을 했는데 이 강 실장은 뭔 짓을 했냐면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서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 부서를 거쳐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 작성했어요. 이분 못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누굽니까? 김영현 장관, 윤 대통령이 각각 서명했다는 게 특검의 요지예요. 예? 자, 그리고 한 총리는 뭐라 그랬냐면, 한덕수는 뭐라 그랬냐면, 전화를 해요. 강의구 실장에게 전화해갖고,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러면서 자기가 서명한 걸 또 그것까지 은폐를 해버려. 쥐새끼 짓을 한 거지. 예? 그래서 한덕수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아니, 사후에 자기 서명해놓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불법이니까 자기 서명한 거 또 빼달라는 거예요. 뭐 이런 쥐새끼가 있지? 예? 폭탄 돌리기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네가 가라 그러지. 어? 오늘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변호사를 못 구하겠다. 그리고 자기하고 연락을 다 끊고 연락을 안 받는다. 아니, 정봉주 작년에 전당대회 때 그러고 정봉주도 그런 정봉주의 연락도 잘 안 받고, 이제 지금은 연락들도 좀 받고 그러지만. 그런데 이 내란 세력이라는데 누가 요 가까이 하겠어요? 감옥 가는데. 예? 감옥 가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근처에 이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하죠. 한덕수, 자, 허위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공모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상민 단전 단수를 지시했죠. 지금 아직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입니다. 계엄 당시 소방청에 연락을 해서 한겨레, 경향신문, MBC, 윤석열에게 좀 비판적인 이런 신문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그렇죠?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자, 그러면 계엄의 공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박성재도 아직 조사는 안 받았어요. 박성재도 조사는 안 받았는데, 어, 이렇게 됩니다. 박성재는, 계엄 해제 당일, 그러니까 그날이죠. 13일 날 하고 14일 날 새벽이에요. 아니, 12월 3일 날 123하고 124 새벽이에요.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 김주현, 어, 누구의 검찰총장과 5년 선후배 관계이지.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상민 장관과 이한규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서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요. 자, 이거 기자들이 많이 취재했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 자, 그런데, 박성재는 국회 와서 뭐라 그랬냐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취지로 이게 송년회 때는 거, 송년회. 계엄해갖고 나라가 난리가 났고, 국민들은 그냥 여의도 국회 나가갖고, 그 총칼을, 군인들은 이 장갑차 밀고 들어오고, 군인들 나오고, 또 군인들도 소극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런데, 야, 우리 연말이 가기 전에,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그날 12월 4일날 거기서 송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국회에서 한 겁니다. 국회 이거 같고요. 나중에 뭐 큰 것도 없겠지만 어 큰 것도 없겠지만 이게 이제 거짓말로 판명이 나면 국회도 그 허위 증언에다가 그 국회법 위반으로 이것도 고발을 해야 돼요. 네? 한덕수 자가 대통령 묻고 뭐 한덕수 부인도 그 뭐 이런 무당들 많이 찾아다닌다는 그런 썰이 있잖아요. 대통령 된다고 대통령 나오더니 어떻게 됐나? 예? 대통령이 감옥 가니까 나도 대통령 따라가고 전직 대통령 따라가고 감옥 가자고 감옥 가는 건가?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한 주장 중에 이게 그 내란 유죄 때는 사형도 해당되네. 사형. 아까 깜빡 놓쳤는데 사형도 해당될 수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윤석열 어제 구속된 상황은 이후에 이제 20일이니까 9일이잖아요. 19일, 29일까지 하고 29일이니까 아마 27, 8일쯤에 기소를 할 거예요.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이제 이 더운 날 감옥에 가서 앞으로 이제 대명천지에 민간인 신분으로 정상인의 신분으로 그 밝은 빛을 못 봅니다. 윤석열 못 봐요. 오늘 뭐 저기 어 유인태 선배가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좋아하던 술을 못 먹어서.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두 눈 부릅뜨고 이게 감시해야 되는 게 교도소 안에는요. 그 의무사동이 있어요. 의무사동. 의무사동은 그 혼자 그 병실처럼 돼 있습니다. 병실처럼. 거기서 침대가 있어요. 교도소는 그냥 바닥에서 자는데 구치소나 교도소는 침대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건 다 외국 사례고, 침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 의무 병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그 교도관 분들 계시면 의무 병동으로 가게 되면 바로바로 제보를 언론사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 국회에서 법사에서 문제 제기하면 의무 병동에 가갖고 계속 우리가 밖에서 너희들의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의무 병동에 오랫동안 못 보냅니다. 아, 한여름에 들어간 거 너무 축하한다는데 여러분 징역이요. 여름 징역은 이제 시작을 해요. 지금 7월 10일이잖아요. 7월 10일인데 교도소는 봄, 가을이 없어요. 감옥은 봄, 가을이 없습니다. 여름이 끝나면 겨울이에요. 여름 끝나면 또 추워져 바로. 근데 여름은 언제까지 가냐면 첫서리가 내린다는 처서까지가 여름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 절기가 무척 예민합니다. 입추 다음에 처서거든요. 입추는 가을이 들어간다. 그 입추 다음에 처서인데 처서가 어, 아마 한 9월 중순쯤이 될 거예요. 처서가. 올해 처서가 언제쯤인지 누가 한번 의무병동 봉송모드님이 안에 의무병동 처서 올해의 처서를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예? 어디 갔지? 처서가 며칠일까요, 올해? 여러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아이폰 캘린더에는 처서가 안 나와. 어, 그 처서는 이 키보드 처서 나와요. 처서는 처서 나옵니다. 예, 좀 웃기죠? 아재 개그. 잠깐만, 처서는 키보드로 처서 나옵니다. 처서. 날짜 나왔다. 2050. 8월 23일이네요. 8월 23일. 8월 23일이 처서인데, 올해는, 여러분, 버퍼링 아니죠? 올해는 윤달 끼지 않았나요? 12, 윤달 안 꼈나? 올해가 1월 29일 아니었나요? 잠깐만요. 28일인가? 윤달이 아니구나. 난방도 안 됩니다. 전기장판 없어요. 난방 없어요. 예. 그, 처서 지나고, 처서 다음 절기가 뭐죠? 처서 다음 절기. 올해는 한 9월 중순까지 더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처서 지나면 이제 날이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진행되기 이전에 한 20년 전, 25년 전 요때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온난화가 진행됐고 올해가 107년 만에 더위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징역에서 추석 때까지 더위가 쭉 갑니다. 아, 진짜 대한민국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감방에서 특별 혜택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 갈 것 같거든. 서울구치소 2층에 갈 건데, 그럼 2층에 이게 왜 징역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냐면 2층에 그 방만 빼놓고 이명박 때 보니까요. 박근혜 때도 보는데 그 방만 빼놓고 2층 전체를 통으로 비워놓습니다. 그러면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재소자들도 보고 눈빛도 마주치고 뭐 말은 못하지만 이러면서 혼자 있다라고 하는 고립감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2층이 적막해.
근데 1층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들려.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여. 교도관만 왔다 갔다 해. 그럼 이게 저 적막한 무인도에 있는 것 같은 공포감이 확 와요. 그래서 이 징역이, 윤석열 징역은 보통, 그 다음에 독방이에요, 독방. 독방은요, 이게 이제 그 독방에 보내는 사람들이 조폭 두목급도 독방에 보내고, 정치인들 독방에 보내고, 경제인들도 독방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회 그 VIP나 뭐 요시찰 인물 독방으로 보내요. 요이땅님이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전기 판넬이 그 깔아져 있는데요. 밤에, 새벽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전기가 들어와요. 그 전에 이렇게 나무 판때기였었는데 지금 이제 전기 판넬 깔아 있다가 몇 시간 동안 들어오고, 그 몇 시간 동안 들어온 열로 24시간을 삽니다. 하루 종일 안 돼요. 예. 난방 안 됩니다. 그리고 난방 안 되고, 그 밖에 그 히터가 있어요. 히터. 스팀 히터 같은 게 벽에 붙어 있는 거. 근데 우리 그 대학교 때 징역 살 때는요, 밖에 난로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도계가 있는데 안에 온도를 재면 영하 15도에 거기서 옷 벗고 버티는 거예요. 버퍼가 왜 또 심하지? 어, 좀 정상인데? 다 정상인데? 아, 요이땅님 뭘 안 해. 요이땅님 좀 갔다 오신 것 같아. 학교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 그 요이땅님이 말씀하신 건 저건 이제 혼거. 그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독고라고 그러는데 혼자 있는 방을 독고 가면, 어, 버티기 힘듭니다.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인들이 제일 징역을 못 사는 게 재벌 총수들이에요. 이번에도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던데, 정치인들은 잘 삽니다, 비교적. 비교적 잘 사는데, 어, 재벌 총수들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안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다른 재소자들이 있는 방으로 보내주세요, 이래요. 근데 재소자들하고 있는 방도 봄, 가을, 겨울은 괜찮아요. 여름에는요, 그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책 한번 보세요. 여름에는 옆에 있는 사람 살만 닿아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저는 이제 그 징역 뭐 두세 번 갔다 오는 동안 한 번도 혼거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제 그 사상범, 뭐 정치범으로 들어갔었으니까. 근데 여름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독방 있고 다른 사람도 혼거방인데 여름에 맨날 싸워서 몸 대지 말라고. 내 생각보니 감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이런 거 좀 답변을 해줘야겠어요. 구치소는 사식 못 먹나요? 사식 제도는 이미 2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사식을 사서 먹는 제도는, 요즘 구치소, 교도소 밥이 좋아져 갖고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밥이 좋아졌습니다. 봉타운님, 뭐가 사식이 가능해요? 사식 안 돼요. 사식 없어졌어요. 사식 없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다만 이제 안에서 군것질 할 수 있는 빵 팔고 오징어 팔고, 근데 이제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그 닭고기도 팔거든요. 그럼 닭고기도 이제 이렇게 뭐 뜨거운 물에 데펴 갖고 먹고, 계란도 팔고 그러는데, 여름에 상할까 봐 여름에는 닭고기하고 계란 안 팝니다. 예. 사식이 현재 없어요. 맞습니다. 김용종님 교도관인가요? 사식이 현재 없어요. 20년 됐어요. 없어진 지. 왜냐하면 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래갖고 사식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윤석열, 그 박근혜, 이명박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제 광파는 거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2012년에 이제 감옥 갔잖아요. BBK 때문에. 감옥을 갔는데 게토레이하고 포카리 스웨트는 팔아요. 포카리 스웨트는 여름에 이제 1시간씩, 그러고 서울구치소에서 저렇게 있으면 하루에 40분씩 운동 시간을 줄 겁니다, 아마. 40분씩 운동 시간을 줄 거예요. 그걸 50분 주는 데도 있고 40분 주는 데도 있고, 법적 운동 시간은,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 또 우리 같은 독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재수자들과 같이 운동하지 않고 혼자 운동을 합니다. 혼자. 조국 장관도 혼자 운동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그 홍성교도소는 지방교도소고 좀 널널하니까 다른 교도소들랑 막 같이 운동했어요. 그래갖고 막 같이 족구도 하고, 그, 족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40분 운동을 하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그 군것질도 이렇게 쭉 그 팔고 저거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2012년에 들어가니까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를 다 파는데, 물을 안 팔아요, 물. 물을 안 팔아. 그런데 내가 물을 왜 안 파냐? 그랬더니 뭐, 물까지 사 먹으면 재소자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물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법무부 교정국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옆방에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옆방에 있는 그 재소자들이 한 8명이 되는데 계속 그 방은 설사를 해요. 근데 그때는 물을 팔지 않으니까 물을 어떻게 주냐면 그 보온통에다 물을 끓인 다음에 그 물을 끓여갖고 식혀갖고 이제 그럼 소독이 된 거죠. 그 물을 식혀갖고 쭉 방마다 물을 나눠줘요. 소지들이. 여러분 슬기로운 감옥 생활 보면 소지라고 있어요. 재수자들 중에서 안에 있는 이 재수자들 이제 이거 헬퍼 하는 거죠. 헬퍼. 근데 옆방은 계속 설사를 해. 그럼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소지 그 한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방 안에 아이비님 술, 담배가 뭘 가능하지 않아요. 술, 담배 먹으면 그 징역이 깨진다 그래. 그러니까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 1급, 2급 있다 술, 담배 할 수도 없어요. 요즘은 없어요. 그냥, 저 설명도 필요 없어. 술, 담배 없습니다. 옛날엔 그, 40년 전, 50년 전은, 30년 전, 40년 전은 몰래 싹싹 했는데 안 해요. 요즘은. 안 해. 저도 안 해요. 그런데 옆방 친구들이 설사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물을 이제 끓여갖고 식혀갖고 나눠주는데 그 방에는 물을 줄 때 마른 행주 있잖아요. 마른 행주. 마른 행주를 그 물에 한번 싹 담궜다가 빼갖고 그 물을 준다는 거예요. 예?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방에 건달도 아닌 놈이 들어와갖고 건달 행세하는데 말이야. 우리한테 막 욕하고 막 그래갖고 저 골탕 좀 먹으라고 물을 식혀갖고 그 안에다 행주를 한번 쑥 놓다 빼갖고 주니까 이 대장균 때문에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 방에. 근데 내가 그거를 보안과장이나 교도소장한테 얘기를 못 하잖아. 이러면 그 소지하는 애들 다 그냥 그 징벌방에 가는데, 징벌방이라고 가갖고 꽁꽁 묶여 있지는 않는데, 운동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급, 2급인 애들이 3급, 4급으로 뚝뚝 떨어지고. 그래, 고민 하다가 교도소장한테 면담을 좀 하자. 어? 그러면서 물을 팔게 해줘라, 물을. 아니, 포카리스웨트하고 게토레이도 운동하면서 여름에 운동이 더우니까 그걸 먹는데, 물을 안 팔면 어떡하냐. 물을 안 팔면 이게 그 물을 그 소독을 해갖고 끓여갖고 준다 그러면서도 또 물이 이 소독이 잘 안 되면은 설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을 팔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면,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박영선 의원 기억나시죠?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데 박영선 의원한테 내가 그 의원들 면회 갔을 때 얘기를 하고 박영선 의원한테 법사위원장이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야당이긴 했지만은 물을 팔도록 좀 해줘라. 그게 이제 여름 거의 끝난 무렵에 오빠 8월, 9월 이때쯤인데 끝까지 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박영선 의원이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내가 출소를 하고 그때부터 노력을 해갖고 6개월 뒤에 내가 출소하고 2, 3개월 있다가 물이 허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2, 3년 있다가 다른 의원이 감옥을 갔길래 면회를 갔어요. 면회 갔더니 봉도사 감옥 오니까 그냥 봉도사 그 운동하는 책이 여기 필독 쏘고 맨손으로 골방에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 그게 필독 쏘고 이 물에 사먹는 물 이게 봉도사가 넣어줬다고 그냥 뭐 교도관들 재소자들이 그냥 봉도사를 칭송하는 게 감옥에서 대통령 선거하면 봉도사가 대통령 될 걸 이러는 거예요. 전국에 재소자가 4만 명인데.
이분들이 물을 내가 넣어준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때 싸우고 박영선 의원한테 부탁하고 그래갖고 물이 지금은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장난을 치는 마른 행주를 넣어갖고 물을 나눠주는 이런 상황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핸드폰 쓰냐고요? 여기가 뭐 군대입니까? 핸드폰을 어떻게 써요? 예? 핸드폰 못 씁니다. 예. 현직 죄수님 폰 쓰시라요? 폰 못 쓰고요. 폰은 재수자들은 당연히 못 쓰고, 거기 들어오는 교도관들 있잖아요. 교도관들 통과할 때, 거기 자기 물품에 핸드폰을 놓고 들어가요. 왜냐면 교도관들 주면 잘못하면 교도관들이 짜웅해갖고 재수자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도관들도 자기 물품에다가 딱 해갖고 그 락커에다 넣고 들어갑니다. 교도관들도 핸드폰 못 써요. 예. 요이땅님이 구매부였었구나. 예. 그럼 내청. 저분은 내청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막상 이제 윤석열이 들어갔는데 52일 동안 일단 나와갖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반성하고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죄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감옥에 놓았으며, 조국 장관 가족들을 멸문지화시켰으며, 그동안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억울하게 많이 감옥을 넣었으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를 만들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했으며, 그거 반성하고 앞으로 사형 또는 종신형이라고 하니까 외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소지가 반성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영원히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만간 김건희 씨도 따라 들어갈 테니까 내일은 김건희 씨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봉도사의 쪽집게 정치 해설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좋은 연봉 계속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 한 끼 외식했죠. 한 끼 외식. 그리고 서민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끼 외식하면서 종로에 있는 흥남부두라고 보도는 나와요. 종로에 있는 흥남부두라고 하는 데서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소폭도 마시고 그랬다 그러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인제 지도자를 이제 도덕경에서 보면 지도자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요. 네 가지로. 제일 하층이 국민 백성들로부터 조롱받는 대통령이에요. 조롱받는 지도자. 예? 조롱받는 지도자. 이게 누구예요? 윤석열 멧돼지라고 막 조롱받고 그랬잖아요. 제일 하 제일 하찮은 지도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가 어떤 지도자냐면 무서워하는 지도자, 공포스러워하는 지도자. 누가 있어요? 푸틴도 있고 시진핑도 있고 전 세계 제3세계 독재자들이요. 무서워하잖아요. 트럼프 조롱도 받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죠. 그다음 그 밑에서 세 번째,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가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지도자는 어떤 유형인가? 어떤 유형인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도 모르는 지도자를 노자는 도덕경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 뭐 2000년이 넘는 시절이 왔으니까 지금 시대와 조금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은 존경받는 지도자가 제가 제일 정점인 것 같아. 그리고 존경받으면서 성경에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면서 겸손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지도자가 존경받는 일을 하면서 자기 마케팅과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게 되면 항상 태자가 있으면 안티태자가 있으니까 늘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반대 세력이 비판하고 요즘 또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사회니까 자기를 잘 홍보해야 된다. 나는 이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런 행위도 이런 그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걸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슬그머니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국민들하고 직접 소폭도 마시고 하는 이런 행위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즐거운 그 기쁜 보도가 있었죠. 박종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2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2년 동안. 1년, 1년 11개월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경찰 항명죄로 재판을 받다가 이제 특검, 그 고소한 주체가 이제 수사의 주체가 특검을 갔기 때문에 이명훈 의원 특검이죠. 특검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공소유지를 검찰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는 넘어왔어요. 어디로 넘어왔어요? 특검으로 넘어왔어요. 그 특검이 넘어왔기 때문에 특검이 1심에서는 제가 무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검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재판 끝난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무죄로 나온 거 맞죠?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전에 윤석열 치하였었으면은 검찰이 항소를 했죠. 악착같이. 그러더니 이제는 특검이 항소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상병 특검, 그러니까 최상병 외압 수사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나는 박정훈 대령 변호사 측에서 이제 이것저것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국가를 상대로 지금 국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고 개인의 2년 동안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신분적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어, 배상 소송인가? 예, 배상 소송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특검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사저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죠. 오늘 뭐 한 10군데 정도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요건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박정훈 대령께서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부분에 대해서 참 군인이죠. 참 진짜 군인.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요것도 좀 맞아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보면요.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요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어디에요? 뭐 형편없습니다. 지금 국힘 이제 망가지고 있는 중이죠. 43대 19%예요. 예?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이런 등등 전국 지표 조사 MBS죠. 전국 지표 조사를 하게 되면 2월 대선 들어가기 전이죠. 내란 때, 그 다음에 5월 대선 때 48대 30까지 벌어졌다가 이제는 더블 스코어도 넘어갔어요. 43대 19인데 어딥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1% 2%씩 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 이제 저러다가 국힘이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그냥 스스로 무너질 것 같아. 근데 오늘 이거에 관련해서 김상훈 의원이 아주 재밌는 논평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국힘 주류는 지금도 행복해한다 표정이 그래도 행복해졌다. 당 주류 세력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고 뭐 3년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김상우 의원도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국힘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 경북을 가도 이재명 대통령 잘하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동뿐 아니에요. 출신이 안동 경북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쪽에서도 뭐 내가 무조건 묻지마 이직이었었는데 우리 지역 출신 사람이 가갖고 경북 출신 사람이 가갖고 잘하면 우리 동양 사람인데 좀 관심을 갖고 안 보겠어요? 제가 보기엔 대구 경북에서도 계속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힘은 저는 뭐 관심을 갖고 지금 흐름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 43대 19 이렇게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 관심 안 가지면 저절로 소멸될 정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란에 동조한 위헌정당 그건 지금 아직 안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국힘은 완전히 몰락하지 않겠느냐. 아,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는 내란 정당에 협조한 정당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이제 좀 이따 김건희 씨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이러고 있잖아요.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김건희 씨 넘어가기 전에 자 지금 이제 막 청원이 들어오고 교도소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제는 우리는 3.5 평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2 평대 9 평방미터예요. 예, 9 평방미터면은 그 3 평이 안 돼요. 9 평방미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3 평이 안 되면 이거는 아마 한 혼거일 때는 4-5 인용 정도 될 거예요. 4-5 인용. 아니면 5-6 인용. 그런데 전에 내란 수계로 들어갔을 때 1월 13일이랑 1월 초에 구속될 때는 12 평방미터를 줬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방에 배치하는 것인가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장 마음이에요. 구치소장 마음입니다. 자율적 판단이요.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에서 이 방에 줘라 저 방에 줘라 이럴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총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구치소장, 교도소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3.3 평짜리 그러니까 3.5 평짜리 있어요. 있는데 줄여서 준 것 같아. 그러면 아는 거죠. 이제 끝났다고 하는 거를.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이 막 항의가 빗발쳐요. 쳤다는 거예요. 항의와 민원이 쏟아지고 있대요. 왜? 에어컨 틀어달라. 여기 무슨 호텔에 에어컨을 틀어주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령, 고령자 중 중증 질환자나 정신 질환자에 제한적으로 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그저께도 말씀드렸어요. 건강 상태가 안 좋게 되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병동으로 간다 그랬어요. 병사로 가요. 병사. 사동 중에 14, 24, 34, 54인데 사동 중에 한 층 정도를 병사로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병동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용 침대가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는 중증 질환자나 이런 고령의 이게 될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틀어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병동으로 가는지 교도관들 병동으로 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으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윤석열이 60년생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따지게 되면 몇 세 이상의 고령이라고 하는 기준이 65세예요. 윤석열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해당이 안 돼요. 전 45세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저는 80년 원숭이띠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윤석열은 해당이 돼요.
그러면 고령이기 때문에 병사에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몸이 안 좋으니까 뭐 병원으로 나오고 이런 건 불가능하고 병동으로 갈 수 있어요. 병동으로 가면 에어컨을 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징역은 그냥 이를 악물고 지금 윤석열 하는 행태를 보면 곧 나올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저렇게 되면 징역 못 살아. 예? 저렇게 되면 징역 못 살아요. 징역은요, 이를 악물고 버텨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나 잘못해, 무서워. 나는 못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딱 부딪혔을 때, 이를 악물고 한번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응? 이 추운 날도 좋다. 네가 얼마나 추운지 내가 버텨볼게. 찬물로 막 눈으로 그냥 목욕하면서 버티는 사람은 버티고, 그러니까 군대에 있어서 공수부대 무슨 해병대 이런 사람들이 한겨울에 그냥 배꼽 수영하면서 겨울에 겨울바다를 딱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안 추워. 근데 추워, 추워. 그럼 점점 더 추워져요. 저녁도 들어가서 더위? 야, 어? 넘버 3 있잖아요, 송강호. 야, 너 더위야? 더위야? 네 더우면 얼마나 더워? 이리 와봐. 더위? 와봐. 내가 한번 그래? 40도 올라가봐. 어떨 건데? 뭔데? 너무 안 돼. 이러면서 딱 버티면 더위도 별로 덥지가 않아요. 근데 어이도 선풍기 어딨어? 에어컨 어딨어? 그럼 점점 더 더워져요, 이게. 예? 점점 더 더워지는 겁니다. 넘버스리 옛날 너무 옛날 영화인가? 넘버스리인데 지금서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에 봤나? 10대 때 본가? 30년 전이니까 10대 때 본 것 같아요. 예. 10대 때 본 거. 제가 지금 이제 45이니까 20대 초반에 봤나? 10대 때 봤나? 어. 그래서 그렇게 딱 부딪혀야 되는데 한 번 병동에 가 갖고 에어컨을 쏘잖아요. 그럼 자기 자기 방으로 못 돌아가요. 자기 방에 가면 에어컨이 없잖아요.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 여러분, 농담으로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소고기 먹다가 돼지고기 못 먹는다고. 에어컨 있던 방에 있다가요, 선풍기 있는 방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42.195를 뛰어야 되는데, 종신형을 뛰어야 되는데, 마치 3개월 뒤에 나올 사람, 한 달 뒤에 나올 사람처럼 저렇게 엄살을 부리고 있어요. 예? 저는 지지자들의 빵제비들 없어요? 빵제비들 감옥 갔다 온 사람들? 그냥 버텨야 된다. 이렇게 충고 좀 해줘요. 이락 물고 버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유, 참. 이 사진을 딱 봤어요. 구속될 때. 자, 어제 구치소할 때 사진을 봤어요. 이렇게 쫙 봤습니다. 딱 봤더니, 자, 이게 제가 이제 의사는 아닙니다. 선병자 후 의원,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병자 후 의원. 허준의 동의보감을 쓰는 허준 선생이 몸이 무척 아팠어요. 그래갖고 자기 아프니까 이것저것 치료하다가 보니까 의사가 된 거야. 그래서 선병자 후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파봐야지 병을 알 수 있다. 저도 온갖 허리 아프고 운동하면서 다치고 막 그랬고 온갖 병치를 다 해봤거든요. 병 질환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았지만 다 해봤어요. 근데 여기 우리의 미스터 맷 선생 표정을 봅시다. 자, 수척해졌어요. 살이 빠졌어. 이거는 술을 끄는 증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당뇨가 좀 심해진 것 같아요. 당뇨가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검해졌어요. 얼굴빛이 검해진 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간이 나빠지고 췌장에도 조금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얼굴빛이 나빠집니다. 얼굴빛이 그냥 태닝한 것처럼 아주 건강한 거무딕딕이 아니라 약간 느릿끼리한 거무딕딕 아니에요. 느릿끼리한 거무딕딕이니까 이거는 간과 췌장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인간은 술 처먹어서 이래.
누구 탓을 해? 술만 처먹어서 그래. 나처럼 술 끊어봐. 예? 술 끊어보라고, 술. 예?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세요. 이게 공감내기 얼굴입니까, 이게? 그냥 낮이나 밤이나 술 먹고 그냥 빽빽 소리나 지르고 좋은 말 안 쓰고 그냥 이재명 대표나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있고 이 모양 이꼴 된 거야.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세상 모든 일은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원인은. 그래서 천주교 가면은 가톨릭 성당 가면은 그 미사 드릴 때 그러잖아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으로소이다. 내 탓으로 돌려야지 그나마 좀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신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지만. 에, 내가 왜 윤씨 보고 흥분하고 있어? 내일도 지금 내 코도 슥자인데. 예? 내 코도 슥자인데. 그 어제 재밌는 게 국힘의원들이요. 그 보도가 나왔대요. 국힘의원들이 지금 핸드폰 바꾸느라고 바쁘대. 핸드폰 바꾸면요. 나중에 뭐 혐의 받아갖고 수사 들어가잖아요. 핸드폰 바꾸면은 그거는 바로 유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핸드폰 바꾸면 안 돼요. 그건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뭐 핸드폰을 잊어먹었다 무슨 건통 멍멍 독사운드 뭘 핸드폰을 잊어먹어. 요즘 위치 추적되고 그래갖고 다 찾죠. 잊어먹긴 뭘 잊어먹어 핸드폰을. 예,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핸드폰 훔쳐갖고 중국으로 중고폰 팔고 그랬잖아요. 지금 중국의 핸드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삼성 아이폰은 다 뛰어넘어요. 우리나라 거 중고 안 가져가요. 그래 핸드폰 잊어먹지 않아.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 핸드폰 바꾸지 마세요. 오히려 들어가고 징역 싸게 받고 그냥 한 뭐 1년 미만, 1년 6개월 미만 딱 그 털고 나올 생각을 해야지 핸드폰 바꾸고 뭐 계속 조사받고 한번 조사 받아봐.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아, 지옥문을. 예? 검찰청 들어가는 게 털커덩하면 검찰 출신들도 제가 어제 그저께 그랬잖아요. 감옥 제일 못 사는 사람이 1번이 누구냐? 재벌 총수들. 2번이 누구냐? 검찰 출신들. 자기가 맨날 두들겨 패다가 자기가 마시려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그 그다음에 3번이 아마 국힘 의원들일걸.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대체로 근데 이제 재벌들 중에 징역을 잘 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게 누구냐면 SK의 최재원, 최태원인데 평이 좋아요. 교도관들 사이에서 징역을 잘 살아. 그리고 이재용 누구 시키지 않고 본인이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우리 지금 장관 임명된 의원 중에 갑질 때문에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우리 집 그 행동 지침 BRBR이에요. BRBR. BRBR이 뭐냐면 바로바로. 그리고 바로바로 자기가 해요. 누구 시키지 않아. 애들대로 BRBR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대로 BRBR 그래서 우리가 딱 식사 끝나면 BRBR 하면 자기 그릇 딱 갖다가 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요. 그런데 직접 해야 돼. 근데 그 안에서 직접 누구 시키지 않고 직접 한 게 최태원, 최재원, 이재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징역을 잘 살았더라고. 평이 좋아 교도관들 사이에서. 예? 그 재벌 총수들이 잘 못 살고 검찰 출신들 잘 못 살고. 아 이런 얘기하면 이제 좀 이제 오늘은 좀 금요일에서 좀 아우 저 김건희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그리고 자 그럼 그런 시간에 웃고 떠들고 즐기는 시간에 하하 낄낄 호호하는 시간에 어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습니다. 자 나라모 봉도사 20년 전의 탈모의 모습. 자 여러분 나라모 드세요. 예? 조만간에 우리의 그 털 고민 제일 많은 우리의 호프 명수팍 박명수 이분도 아마 여기 나라모 회사의 광고 모델을 한다고 하냐 한번 좀 기다려 보죠. 예? 박명수 그 양반 좀 싼값에 좀 빨리 해주면 좋겠구만. 예. 저는 박명수 이런 사람들 좋더라고. 그냥 뭐 거침없잖아. 근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자기 인기율 떨어질까 봐 막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니까 또 불쌍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나라모 봉도사 20년 전 모습입니다. 여러분 머리 빠지는 분들 나라모 드시고요. 풍성교 가면 이렇게 직접 내 머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네이버의 풍선교. 그래서 네이버의 나라모 검색, 그 다음에 쿠팡의 나라모 검색, 100% 순수 국내산 40가지 공유기 때문에 남성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성분들도 드셔도 됩니다. 자, 20대, 30대, 40대 연령대도 상관없습니다. 남성 기능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여성들 먹으면 납니다. 자, 여러분 갑시다. 오늘 그 교까지 갖고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자, 김건희요. 나는 이 김건희 그 수사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잘했다라고 또 박수를 보내요. 왜 그러냐 하면 김건희에게 16건이라는데 난 특검 수사기간 6개월 동안 이거 다 수사를 못할 것 같아. 너무 많아갖고 5만 가지 복잡한 건 다 왠가 잡범 다 껴있어 여기에. 도저히 이게 6개월 만에 이게 여기 지금 대한민국 검찰 병력을 총동원해도, 그리고 또 이거는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게 뭐가 복잡하냐면 작년 10월 17일 날 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 무혐의 처분을 했어. 그럼 또 다시 살려야 돼요, 그거를. 자, 근데 여기 이 중에서 코바나 컨텐츠, 여러분 코바나 컨텐츠에서요. 그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흐 작품전에, 고흐라 그러나 고흐라 그러나, 원래는 고흐거든요. 고흐 작품전을 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김건희가 최초로 한 거예요. 고흐 작품전을 코바나 컨텐츠에서. 근데 그거는요, 재벌들이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정부 사이드에서도 또 지원을 해줘야 돼요. 법적,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돼. 그리고 돈도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윤석열이 검찰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윤석열의 부인이니까 2009년서부터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뭐 실제 사실혼 관계였었죠. 결혼은 2011년 했지만, 그때부터 김건희가 했던 이 작품전을 보면요, 역대급이에요. 우리나라 재벌도 삼성도 못하는 걸 다 해내요. 삼성은 돈밖에 없잖아요. 정부 기관 써도 누가 자기 일처럼 합니까? 근데 추정컨대 윤석열이 딱 뭐 멱을 잡고 정부 누구도, 관련 누구도 데리고 들어가고 한번 조사하는 척하면 겁이 나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야, 고우전 이거 허가해줘. 무슨 전 허가해줘.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 털면 저게 2019년서부터니까 자그마치 16년간 온갖 비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 저기다가 웬만한 기업들이 다 협찬을 했잖아요. 웬만한 언론사들이 다 주관을 합니다. 왜? 언론사 대표도 불러다가 조인터 몇 번 까면은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이러니까요. 돈이요. 돈 있어. 정부 기관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누가? 검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2009년 이후, 또 2009년 전에는 또 누구를 또 뭐 사귀었다는 뭐 설도 있어요. 또 검찰 출신을, 검사장이 안 된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 들어가 살았을 때 김건희는 지난 20년 동안, 아니 최은순위가 그러잖아요. 누가 제보한 내용을 보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보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는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고소를 했고 조사를 받더면 자기가 가해자로 둔갑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뒤집은 거지. 누가? 사위가. 와,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보세요. 이러고 20년을 살았어.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일국의 여왕으로 살았던 거예요. 일국의 여왕으로. 검찰 출신 2009년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2012년 대선 이후에 뭐 박근혜 때 그 뭐 물 먹고 뭐 좌천되지 않았냐 그래도 특수부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 내가 다른 방송에서 누차 얘기해요. 대구로 가니까 뭐 같이 술 먹을 사람도 없더라. 그래도 그 특수부 뿌리가 있었잖아요. 뿌리가. 그 라인이 다 있잖아요. 그 라인들을 갖고 정부 부처에다가 다 박아 갖고 나라를 이렇게 국정을 그냥 나라를 절단을 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 터는데도 지금 그 특검 인력이 다 털어도 코바나 컨텐츠를 못 털 것 같아. 도이치모터스 있죠. 코바나 컨텐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협찬 문제가 아니에요.
김건희가 어떻게 그 오랜 시간에 그 많은 작품전을 할 수 있었을까? 미술 전공도 하지 않은 사람이 사주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큰 건이 있어. 이거 삼부토고는요. 아이고, 진짜 그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이 훌륭했다 그러더니 이명박의 사상이 뭐예요? 이명박의 사상이 뭡니까? 이명박의 사상 중에 하나가 국가가 재테크예요. 국가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번에 코바나 컨텐츠가 아니라 23년도. 아, 이게 언제야, 이게. 아우, 예, 23년이네. 23년에 대통령 된 지 1년밖에 안 돼.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갖고 대통령 됐고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안 하고 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돈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나토에 간 것도 여러분 이제 보니까 다 퍼즐이 맞춰져요. 나토 우리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나토는 미국의 그 대유럽 유럽 군사 전략 아니에요. 북대서양 조약 기구예요. 나토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역대 대통령들이 누가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합니까? 이번에 나토 회의 안 가니까 이재명 대통령 안 갔잖아요. 내가 안 갔을 때 박수를 보냈잖아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데다. 저는 갈 필요가 없다. 근데 나토를 가요? 졸지에? 나토 갖고도 또 뭐 명품 쇼핑했나? 김건희는? 자, 나토를 간 이유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여러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저거 빨리 안 끝납니다. 왜 빨리 안 끝나냐?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전투 수행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포기 못해요. 러시아 군사력이 형편없잖아요. 백병전 공중에서 때리고 드론이 때리면 뭐합니까? 결국은 보병이 들어가고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병 들어오니까 허수아비들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군이 들어왔잖아요. 왜 북한군이 들어왔고 뭐 드론에 추풍 나비경으로 날아가는데 막상 정보 사이드 얘기 들어보면 북한군 애들이 그나마 전투 수행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토에 간 것도 우크라이나를 찍었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반복해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이거는. 5월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립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리는데 이걸 누가 주도하냐면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예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쪽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어요. 왜? 전쟁이 일찍 안 끝날 줄 아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를 친 거야. 전쟁이 막 곧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누가 참여하냐? 그래갖고 작년 5월에 2023년 5월에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폴란드에서 열리는데 그 열리는 자리에 삼부토건을 데리고 가요. 이미 껍데기밖에. 그리고 여러분 삼부토건은요.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에 이용된 역사가 많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선수들이 딱 보면 주가 장난치고 주가 조작 이용하려고 하는 삼부토건이 단골 메뉴 중에 하나야. 근데 2023년 5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폴란드에서 열렸고 거기에 삼부토건이 갔고 그리고 그 무렵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이정호가 내일 3부 체크해봐 이랬단 말이에요. 멋진 해병 단톡방에서. 그러고 나서부터 그냥 폭등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또 있었냐. 5월에 그랬는데 2월에 이 삼부토건을 조성욱 회장이 그 이일준 회장이라고 하는 DYD 화장품 업체에게 팔아요. 이거를 삼부토건을 DYD 화장품 업체 화장품 업체가 벼랑을 건설업체를 왜 사요 이거를. 그리고 건설업에 직접 들어가고 뭐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고는 하건대 23년 2월 DYD가 삼부토건을 인수하는데 또 다 인수한 것도 아니야. 이 사람 대주주만 되고 조성욱 회장이 1,400만 주를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2월에 DYD한테 인수를 시키고 왜 인수를 시켰냐? 대주주를 왜 바꿨냐? 삼부토건이 또 주가 조작이 이용되면 자기들 들어가서 또 조사받으니까 야 이제 우리 깨끗해 그러면서 삼부토건을 DYD라고 하는 데다 넘겨버린 거예요. DYD도 주가 조작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주가가 뛸 거라고 하는 거를. 그럼 2월에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조성욱과 김건희는 특수관계라 그랬잖아요. 특수관계예요. 윤석열도 특수관계. 그러니까 DYD, 그다음에 3부의 원래 회장 조성욱, 그다음 김건희. 그래서 저는 이 삼부토건에 하명실 주주로 김건희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게 이번 그냥 주가 조작만 조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검이. 삼부토건의 실주주, 차명 주주로서 파킹 시켜놓고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게 김건희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예? 삼부토건은 김건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주장은. 일정 부분의 지분은. 특검이 그거를 수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 빅 유닛들이 저를 안 부르기 때문에 예? 보세요. 여러분 2월에 DYD라고 하는 사람이 한테 넘기는데 일부만 넘겨. 그리고 그 사람 대주주로 만들어. 그러니까 3부는 조성욱이 빠지니까 토건은 조성욱이 빠지니까 증권시장에서도 금감원에서도 이제 3부가 팔렸나 보네. 이제 뭐 좀 착하게 살겠지 뭐 쟤들이.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 장난을 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2월에 왜 넘겨? 무슨 정보를 갖고 있길래? 근데 5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려? 거기에 3부 토건이 가? 그리고 바로 1, 2주 있다가 주가 폭등을 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은 3부 토건과 MOU를 맺고 거의 현지 기업들하고 MOU를 맺고 마치 3부 토건이 곧장 거기 우크라이나 건설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그냥 설레발을 떨어져요. 그러면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열었던 유라시안 경제인협회 여기 전현직 회장들 다 조사해야죠. 그렇죠? DYD 이일준 회장 조사해야죠. 다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선 지금 포인트가 주가 조작인데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게 기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주가 조작이라고만 알고 있을 터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요 국가 권력을 이용한 어, 주식 주, 주식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 주가 조작보다는 죄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요. 국가 기밀을 빼내서 했기 때문에 무슨 기밀보호법 이런 거에도 위반이 되고요. 이건 만약에 김건희가 여기에 관련돼서 정보를 빼냈다라고 하는 김건희로부터 정보를 미리 받았다라고 하는 이일준 회장의 증언이 있거나 조성욱 회장의 증언을 따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거는 이제 특검의 모든 거는 내란이 1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2타, 삼부토건이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제가 그전에도 그랬어요. 아니 거기서 주가 몇 푼 띄워 먹으려고 조작해서 몇 푼 띄워 먹으려고 그래? 아 실질적으로 통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 통으로 먹으려고 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김건희라는 거예요. 그전에 이런 얘기할 때 좀 바들바들 떨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뭐 날개 쭉쭉 다 꺾였는데 이제 뭘 떨어요 떨기는. 어? 3부는 누구 겁니까? 이게 얘기해야 돼요. 어? 김총수 얘기해야 돼 공장장. 거기 뭐 맨날 그 패널 우락가게 하지 말고 정말 이거 3부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 야 근데 누가 사람들이 뭐 원희룡 얘기하길래 저는 원희룡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한 이유가 원희룡은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뭘 알겠어요 장관들이. 그냥 원희룡 얘기 안 해. 그럼 방향이 옆으로 새. 그럼 또 원희룡 하게 되면 누가 원희룡 막 씻고 그러니까 방향이 새. 그냥 이거는 3부 토건이 누구 겁니까를 따져봐야 돼요. 그냥 주가 조작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자, 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 3분 갖고 이렇게 장난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IMS 모빌리티라고 하는 렌터카 업체가 있어요. IMS. 이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음, IM, IMS. 와, 이게 뭐의 약자인 줄 알겠다. IMS는 사기꾼. 나는 사기꾼이다. 이거 약자 같아요. IMS. 모빌리티 렌터카. 여기에 대표가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IMS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IMS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IMS, IM 사기꾼. 나는 사기꾼 회사예요. 모빌리티 렌터카. 아. 근데 그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 씨가 누구냐면 최은순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할 때 300억대 은행 잔고 위조할 때 위조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김 씨는 코바란 컨텐츠의 사회 이사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IMS 모빌리티 렌터카가 사업이 잘 안 돼. 그 자본 잠식이 다 돼버렸어. 자본 잠식이 됐는데 2023년 6월에 22년 전 6월에 느닷없이 카카오 모빌리티 하게 되면 엄청난 재벌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서 184억을 투자를 받아. 자, 자본 잠식된 회사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 그런데 여러분 보통 회사를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투자를 할 때는요. 구주 매입을 안 합니다. 구주 매입은 거기에 있는 투자 그 지분자들 중에 누구의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탈출을 시키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돈 벌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주 매입을 하지 않고 184억을 투자하면 184억을 회사에 두고 회사의 법인을 살리는데 활용을 하는 게 투자의 기본 정석입니다.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184억을 투자를 하는데 구주 매입을 해. 누구의 구주 매입을 하냐면 이노베스트 코리아 이놈들은 죄다 미국 놈들이야 영어로 그, 그 이름을 그 안에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노베스트 코리아라고 있어요. 이노베스트 코리아를 46억을 구주를 매입해줘. 그리고 애들이 빠져나가게끔 도와줘.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빠져나가. IMS 나는 사기꾼에서 이노베스트 코리아는 뭐냐면 이놈 코리아에서 베스트 사기꾼이다. 같아 애들은. 이놈 코리아에서 베스트 사기꾼이다. 이노베스트 코리아. 예? 그런데 이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대표가 그 이사가 누구로 돼 있냐면 이모 씨예요. 이모 씨 여자분이야. 여자분. 근데 이 이모 씨는 이 이노베스트 코리아 주식 그 회사를 쭉 검색을 해봤더니 이 씨라고 하는 여자가 아까 그 IM 사기꾼 김 씨하고 같은 주소예요. 법인도 그 집으로 되어 있어. 그래 둘이 부부야. 이노베스트 코리아 46억을 사줘서 걔들이 빠져나가게끔 도와줬는데 거기에 실질 소유자는 김 씨라는 거예요. 김 씨. 김 씨 누구라 그랬어요? 최은선 잔고증명서를 같이 사기쳐준 인간. 그러니까 이게 23년 6월에 요렇게 그럼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여기다가 왜 투자를 했을까? 184억을? 이거 조사해야 돼. 이거 특검 조사한다 그러더라. 수사한다 그러더라고. 왜 여기다가 투자를 했을까? 누군가 투자를 하고 또 옆에서 조인트 까고 협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카카오 가갖고, 야, 니네 여기 투자해줘. 그럼 우리 46억 빼먹어야 돼. 우크라이나 가갖고 국가를, 어? 재테크의 수단으로 써먹질 않나? 기업들 가서 조인트 까갖고, 차라리 무식하게 박근혜처럼 그냥 미르 스포츠 재단 뭐 이런데 돈 내놓으세요, 이게 순진하게라도 됐다 거기는. 어? 그 김 씨가 김예성이에요? 누가 계속 김예성이라고 올리네? 어, 김예성 맞겠죠? 뭐 이분이 올리면. 근데 신뢰하되 검증하라. 내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IMS 나는 사기꾼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김 씨인데 거기 지분을 갖고 있던 그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대표가 주주가 이사가 또 이 씨예요. 근데 김 씨하고 이 씨는 부부야.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이 이노베스트 코리아 이 김 씨 회사의 것을 46억을 사주고 김 씨는 빠져나가게끔 도와준 거예요. 김 씨는 누구냐? 최은순
장고 증명을 도와줬던 쿠바나 컨텐츠 사회이사였던 그럼 이거 다 누가 이걸 지시했겠어요? 김건희가 이걸 지시했지 투자하라고 빼먹으라고. 그러면 빼먹고 56억 빼먹었으면 이게 다 김씨 걸까? 김예성이라 그랬어요. 김예성 걸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여기 또 김건희 지분이 들어가 있겠지. 왜? 최은순하고 공범이니까. 공모자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김건희 거는요, 자,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 참여시키고, 삼부토건을 참여시키기 3달 전에는 또 누구한테, DYD한테 팔아먹고, 이거는 역대급 사기예요, 역대급 사기. 얘 김씨가 김건희 집사예요. 김건희 집사이기 때문에 최은순 장고 증명도 같이 해준 거예요. 방화설님이 아까 그런 얘기를 안 들었다. 방송 잘하실 것 같았는데 한이라고 그랬잖아. 한 제가. 어? 60이 넘었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온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김혜성님, 아니 김혜성님이 아니라 아까 또 어느 분 저는 방송을 하려고 이 세상을 온 게 아니라 18년 동안 정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정치를 한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도 내 마음에 염장 지른다 그러면 또 좋아하지. 대응해 주면. 예. 그래서 여러분 김건희는 거는요. 어 김건희 거는 6개월 안에 특검이 다 수사를 못할 것 같아. 그럼 그 이후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 특수부 출신들을 썼잖아요, 지금. 6개월 이후에 특검 이후에 저는 재판으로만 이 검찰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 특검을 갖고도 윤석열, 김건희 사건이 다 안 끝날 것 같아. 그럼 그 이후에 수사 계속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특수 출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어요. 아유, 동해유전 사기는 애당초 알았던 거고. 근데 이게 삼부 토건은 좀 복잡했거든요. 좀 복잡했는데 제가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만 방송하고 저거 파고 들어가게 되면 웬만하면 찾습니다. 17건 아닙니다. 16건인데 IMS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IMS 지금 특검이 또 수사한다 그러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함께 방송 참여해 주시고 들어 주시느라고 윈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윈님. 윈님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김혜성, 김건희 수종 맞아요. 왜냐하면 코바나 콘텐츠의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윈님 오늘 반갑고요. 그리고 주위에다 많이 소문내서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는 열심히 방송 준비해서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력과 통찰력, 분석력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업그레이드되는 정치 능력으로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면서 가는 게 바로 정봉주 TV 봉도사의 쪽집게 정치 해설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동접 1000명이 될 때까지 쫙쫙 달리시죠. 지금 1시간 넘었습니다. 몽타원님 뭘 벌써 끝나요. 예,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 또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굿밤 되세요. 감사합니다.